안녕하세요. 덴포스 코리아의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 팀 김지원 매니저입니다. 저희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 팀은 냉동기, 칠러, 히트펌프 등 덴포스의 특화 기술을 이용하여 고객사의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온 저장고에서의 AKCC5 제어기와 AKVP 전자식 팽창 밸브의 적용이라는 내용에 대해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AKVP 전자식 팽창 밸브의 장점과 단점, 블루투스 디스플레이와 모바일 휴대폰을 통한 AKCC5 제어, 마지막으로 적응형 재상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온 저장고에서 저온을 유지할 수 있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선 유니쿨러의 증발 장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다음 사진은 동관 내부 비등 흐름에서의 상태 변화로 유니쿨러에서의 냉매가 증발함에 따라 어떤 상태로 변화하는지 나타낸 그림입니다. 액체 상태의 냉매가 유니쿨러의 증발기로 들어가서 증발을 하게 되면 점점 기체 상태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때 액체의 냉매에 버블이 생기게 되며 이러한 유동을 버블리 플로우라고 합니다. 계속 증발함에 따라 기체 덩어리의 크기가 점점 증가하게 되고 액체의 냉매가 동관의 벽면을 타고 흐르는 환상유동, 즉 애뉴러 플로우가 나타나게 됩니다. 점점 더 증발을 하게 되면 액체의 냉매가 미스트 형태로 되는 미스트 플로우가 나타나게 되고 최종적으로 액체의 냉매는 완전 증발을 하여 완전 기체의 형태가 됩니다. 즉, 유니쿨러의 동관 주변을 뜨거운 공기가 지나갈 때 그 열을 액체의 냉매가 받아들여 증발하게 되고 뜨거운 공기는 차가워지게 되어 저온 저장고에서 저온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아래 그래프는 온도, 시간 그래프로 검정색 점선은 냉매의 압력 상당 포화 온도를, 빨간색 실선은 동관 벽에서 온도 센서로 측정한 동관 벽의 온도를 나타냅니다. 먼저 애뉴러 플로우까지의 온도 변화를 비교하면 동관 벽면의 온도와 냉매의 포화 온도가 비슷하게 측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애뉴러 플로우를 지나 액냉매가 미스트 플로우의 형태로 흐르게 될 경우 두 번째 그래프의 형상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미스트 플로우에서 미스트가 벽면에 위치할 경우 동관 벽면의 온도와 냉매의 포화 온도가 비슷하게 측정되지만 미스트가 벽면에 위치하지 않을 경우 동관 벽면의 온도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드라이아웃 포인트를 지나 최적의 과열도 제어 포인트인 MSS 포인트에 위치하게 되면 미스트가 더 이상 벽면에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동관 벽면의 온도가 냉매의 포화 온도보다 항상 높게 측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액체의 냉매가 증발하여 완전 기체가 되면 동관 벽의 온도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이때 냉매의 포화 온도와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 차이를 과열도라고 부릅니다. 액냉매의 충분한 증발을 통해 압축기를 보호하기 위해 팽창 밸브를 통한 과열도 제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팽창 밸브의 종류에는 가몬식 팽창 밸브와 전자식 팽창 밸브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몬식 팽창 밸브의 경우 보라색의 오퍼레이션 슈퍼히트 선을 통한 제어를 하게 되며 작동 중 어떠한 변화가 있더라도 안정적으로 과열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몬식 팽창 밸브를 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열 손실이 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전자식 팽창 밸브의 경우 덴포스의 MSS 과열도 제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때 그래프에서의 파란색 실선 부분인 Unstable Region, 즉 미스트 플로우가 존재하는 구간 바로 앞에서 과열도를 제어하게 되어 추가의 열 손실 없이 증발 열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뛰어난 덴포스의 MSS 과열도 제어 로직을 사용하는 AKVP 전자식 팽창 밸브의 경우 과열도 제어뿐만 아니라 많은 장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만약 작동 중
전원이 갑자기 끊기게 된다면 AKVP 팽창 밸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스텝 모터 타입의 전자식 팽창 밸브의 경우 전원이 갑자기 끊기게 된다면 밸브가 열린 상태로 유지되어 액냉매가 계속하여 흐르게 됩니다. 하지만 PWM 방식의 AKVP 팽창 밸브의 경우 솔레노이드 밸브가 내장되어 있어 전원이 갑자기 끊기게 될 경우 노멀 클로즈드로 바뀌어 액냉매가 더 이상 흐르지 않게 됩니다. 또한 약 5천만 회가 작동이 가능하며 이를 기준으로 0.00001% 이내의 누설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스텝 모터의 경우 작업 영역이 바뀌게 되면 기존 용접부를 끊어내고 새로 용접을 해야 하지만 AKVP 전자식 팽창 밸브의 경우 한 개의 바디로 여러 오리피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R404A, 410A와 같은 냉매뿐만 아니라 CO2 냉매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AKCC5 제어기의 경우 이런 뛰어난 장점을 가진 AKVP 전자식 팽창 밸브와 함께 저온 저장고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AKCC5 제어기는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다음 사진은 AKCC5 제어기의 와이어링 도면입니다. AKCC5 제어기를 연결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압력 센서와의 와이어링입니다. 압력 센서와 AKCC5를 연결할 때 사진의 좌측 상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V는 플러스, 시그널은 S, 코먼은 마이너스에 맞추어 연결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AKVP 전자식 팽창 밸브를 연결할 경우 외부 220V 전압을 꼭 연결하셔야 작동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인풋 2에 추가 외부 스위치를 연결하셔야 합니다. 이런 사항들을 주의하셔서 연결하셨다면 다음은 어떻게 블루투스를 통하여 휴대폰을 CC5 제어기를 제어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KCC5 제어기의 우측 하단에 위치한 RJ 포트를 RJ12선을 통해 AKUI55 디스플레이에 연결하게 됩니다. 이때 3m는 쇼케이스, 6m는 냉동 창고에 설치하시면 되고 최대 100m 길이까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AKUI55의 경우 블루투스 버전, 버튼으로 제어할 수 있는 셋 버전, 디스플레이만 존재하는 인포 버전이 있습니다. 블루투스 버전을 통해 휴대폰과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휴대폰의 플레이 스토어 또는 앱 스토어에서 AKCC5 커넥트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 받으셔야 합니다. AKUI55의 우측 상단 블루투스 아이콘을 3초 이상 누른 후 앱에서 커넥트 투 컨트롤러를 누르게 되면 디스플레이에 나타나는 주소를 가진 디바이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연결을 완료하셨다면 이제 휴대폰을 통해 AKCC5 제어기를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컨트롤러 인포에서는 해당 제어기의 모델, 어플리케이션 모드 등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퀵 셋업에서는 어플리케이션 모드, 주소, 냉매 등 기본적인 파라미터 값들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라미터 메뉴에서는 세부적인 파라미터 값들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AKCC5 커넥트 앱의 가장 큰 장점은 시간에 따라 측정된 센서의 온도 값들을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플의 기본 화면에서 그래프를 누른 후 원하는 측정 값을 선택하시면 시간에 따른 측정 값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온 저장고뿐만 아니라 AKVP를 제어할 수 있는 AKCC5는 증발기의 과열도뿐만 아니라 습도, 조명, 팬, 재상에 대한 제어를 할 수 있으며 문이 열리거나 닫혔을 때 혹은 문이 계속 열려 있을 경우에 대한 알람 릴레이 또한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AKCC5 싱글 버전을 사용하시게 되면 적응형 재상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적응형 재상의 원리는
공기 측의 열량과 냉매 측의 열량이 같다는 에너지 밸런스를 이용합니다. 압력과 온도 센서를 통해 측정한 값들을 이용하여 냉매 측의 열량을 먼저 계산한 후 깨끗한 증발기에서의 공기 측 열량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후 냉매가 증발함에 따라 에너지 밸런스의 변화를 구하여 재상 진입 조건을 판별합니다. 스케줄을 포함하지 않은 적응형 재상의 경우 미디엄 아이스 상태가 확인이 되면 바로 재상 온전이 동작되게 됩니다. 즉, 이러한 적응형 재상을 이용하게 되면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적응형 재상 로직을 가지고 있는 덴포스는 시스템 매니저, 알센스와 같은 통합 관제 시스템을 통해 냉동기까지 연결하여 슈퍼마켓이나 복합 물류 창고 등의 저온 창고의 시스템을 통합 관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덴포스 솔루션의 효과로 약 33%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덴포스는 항상 고객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덴포스 코리아에서는 열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직원들이 고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팀은 고객의 신제품 개발을 주요 업무로 하는 팀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지는 못하나 필요한 것을 공부하고 배워서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덴포스 코리아의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 김지원 매니저였습니다.